8월 30일의 마감 시향입니다. 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란 말이 있죠. 안 좋은 경제 지표라든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연준을 흔들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무부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 속보치 2.4%보다 낮은 잠정치 2.1%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 민간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 자, 오늘 재밌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도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8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0 미만을 5개월 연속으로 기록했는데, 이게 50 위로 올라가면은 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 5개월 연속 50 밑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7월 산업 활동이 생산 0.7%, 소비 3.1%, 투자 8.9%가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트리플 악재. 물론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이 교역 비중이 2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대했죠. 중국이 이렇게 경제지표 안 좋게 나오면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웬걸,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매수 뉴스 이즈 굿 뉴스는 미국에서만 통한다. 네, 경제가 굉장히 경제 체력이 굉장히 튼튼한 국가만 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이제 이런 좀 회담을 통해서 이제 상무장관이 이제 오늘까지 일정이 마무리하잖아요. 좀 기대했는데 상무장관이 중국의 이런 규제 완화 제안을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3개월 동안 강세가 나왔던 종합권 증시도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같이 부진하게 만들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계속 역전이 되어 있죠.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향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 주간이 끝나고 월말이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월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이버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와줬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받쳐주기만 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7거래 연속이죠.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이어나갈 거다. 다만 오늘 장마판에 테마주가 확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은 정말 높은 변동성과 그리고 높은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은 주식들은 좀 피해라. 요거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회전율이 고점에서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바닥에서 이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네, 특별한 포지션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미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뭐 연장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금융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금융업이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인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올리기 때문에 금융이 많이 올라간다. 왜냐면 경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런 수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하긴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67,000원을 네, 올라가지 못한 모습.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졌냐? 글로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완전히 디커플링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DX, 램보 로보티스가 말 그대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네, 클래시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다행히 2000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았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2000지 자동차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악재가 해소가 안 돼요. 공매도가 왜 쏟아지겠습니까? 현대차에서 지금 5년 만에 파업을 하냐 마냐 이슈가 3달, 그리고 실제로 파업 투표하고 파업 진행하게 되면 올해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투자하면 현대차 사겠어요? 공매도 투자하지. 내부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코스닥의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 저는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보 로보틱스는 추천드렸죠. 네,
많이 수익구간 보이고 계신데, 이 산업용 협동, 그리고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 밀집도 1위입니다. 1위. 예, 로봇 연간 추이가 1위입니다. 글로벌. 그 정도로 이 저출산과 같이 또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출산과 엮일 수 있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력이 완전히 그냥 최하위 국가입니다. 임금 대비 노동 생산력이 최하위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키오스크 다 이제 뭐 편의점 가도 이제 키오스크를 하잖아요. 키오스크가 다 있죠. 이제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무인 로봇 쓰죠.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저출산에 아무리 돈 쏟아붓어봤자,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 300억 쏟아붓자 말씀드렸잖아요. 안 바뀌면 어차피 중국에 다시 처먹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자. 네, 결국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마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산업이 되는 거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원전학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원전 세일즈, 원전을 판다고 하는데, 자, 제가 원전 관련 테마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다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뭐 수명 연장 아니면 신규 증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4월 이후에 어느 당이 승리에 따라서 원전의 테마주는 승부가 갈린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테마주로 접근을 하세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스티타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미국은 옳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반대로 되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